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진 것은 설날 저녁이었어요. 붉은 노을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그 시각, 정성스럽게 차렸던 차례상을 치우고 온 가족이 거실 한가운데 둘러앉아 따뜻한 술잔을 기울이던 바로 그 평화로운 순간에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복 치마를 곱게 정리하며 앉아 계셨고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상기된 얼굴로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어요. 남편은 명절 스트레스로 살짝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부엌을 오가며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막 자리에 앉았을 때였어요. 삼촌의 술에 취한 목소리가 갑자기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나. 그 한마디였어요. 단순해 보이는, 하지만 저에게는 폭탄과도 같았던 그 한마디로 제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가쁜 숨소리, 남편이 젓가락을 놓는 소리, 심지어 밖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순간적으로 멈춰버렸죠.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 찰나의 순간 남편이 급히 삼촌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준이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걸 언제까지 숨길 건가? 삼촌의 두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도준이는 저희 집 시동생이에요. 제 남편보다 무려 18살이나 어린,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씩씩한 청년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요? 시부모님이 나 기르신 막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고 평소 그렇게 당당하시던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담배를 꺼내 드시며 시선을 피하고만 계셨어요. 그때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어요. 아니, 창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8년 전 28의 순진한 나이로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시작된 거대한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의 모든 관계를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그 시절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던 거죠. 시댁에 첫 인사를 올 때였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 손을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 대문을 넘었던 그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정갈한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저를 맞아주셨는데 그때 하얀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이 함께 현관에 서 있었어요. 현수 동생 도준이야.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나지? 내가 늦둥이를 낳았거든.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제게 소개하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던 것도요. 그 시동생이 정말 예의 바르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정말 잘생긴 아이구나 싶었죠. 안녕하세요. 형수님이 되실 분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시동생이 인사말을 할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남편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톤도, 억양도, 심지어 말끝을 올리는 습관까지 모든 게 똑같았거든요. 어머, 목소리가 정말 똑같네요. 형제라서 그런가 봐요. 제가 웃으며 말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지으신 표정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했어요. 순간적으로 굳어지셨다가 애써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참 신기해. 형제니까 그런가 봐.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때는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라 그냥 긴장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첫 가족 사진을 찍던 날도 잊을 수 없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동네 사진관에 갔을 때였어요. 낡은 사진관이었지만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거든요. 자, 이제 가족 사진 찍어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네요. 키만 보면 형제 같은데 얼굴은 완전 부자예요.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어요. 네? 저 학생 말이에요. 아버지 젊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사장님이 시동생을 가리키며 웃으시더라고요. 제 남편을 시동생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순간 싶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18살이나 차이가 나는 형제인데 왜 부자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형제예요. 제가 정정해 드렸더니 사장님이 더욱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요?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닮은 형제는 처음 봐요. 특히 목소리까지 똑같으니 정말 부자 같네요. 사장님이 계속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표정을 슬쩍 살펴봤어요.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형제가 닮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목소리까지 똑같을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물어보기가 애매했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괜한 의혹을 품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정말 많이 닮은 형제구나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작은 의혹들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한 거였죠. 제가 너무 둔했던 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연기를 잘했던 걸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해가 지나갔어요.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다음해 봄에 저희에게 소중한 딸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출산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진통이 무려 18시간이나 계속됐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병원 복도를 계속 오가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시동생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시동생이 수업도 빼먹고 병원에 와서 밤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형수님 괜찮으시죠? 많이 아프세요? 진통이 심할 때마다 시동생이 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보통 시동생이 조카의 출산 과정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일까요? 드디어 서연이가 태어나고 일주일 후 조리원으로 면회를 온 남편과 시동생을 보며 간호사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아기 아빠랑 동생이 이렇게 많이 닮은 경우는 처음 봐요. 특히 동생은 아기 아빠가 젊을 때랑 거의 똑같이 생기셨네요.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데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때 시동생은 군대 가기 전이라 머리도 길고 정말 잘생겼었거든요. 조리원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잘생긴 시동생이 왔다며 화제가 될 정도였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를 바라보는 시동생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표정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삼촌이 조카를 보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카를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가 하며 애써 생각했죠. 형수님, 서연이가 정말 예쁘네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시동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자기 딸이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보다 시동생이 서연이를 보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더 많았어요. 여보, 뭘 그렇게 바라봐요? 제가 물으면 남편이 대답했어요. 응?
그냥 도준이가 서연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삼촌이니까 그렇겠죠. 맞아, 삼촌이니까. 남편이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시동생이 대학교를 다니고 군대에 갈 때까지의 몇 년간 남편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의 형이 보이는 관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시동생이 대학교 전공을 정할 때도 그랬어요. 남편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각종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떤 과가 취업에 유리한지, 어떤 교수가 좋은지, 심지어 동아리 활동은 뭘 하는 게 좋은지까지 모든 걸 조사했어요. 여보, 도련님이 알아서 정할 일 아니에요? 너무 간섭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간섭이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목소리에 일종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형이 동생에게 느끼는 책임감치고는 너무 과했죠. 군대 갈 부대를 정할 때는 더했어요. 남편은 자기 인맥을 총동원해서 시동생이 좋은 부대로 갈 수 있도록 발품을 팔았어요. 어느 부대가 안전한지, 어떤 보직이 좋은지, 심지어 부대 내 간부들 성향까지 알아봤다니까요. 현수야,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도준이도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버지, 군대는 실수하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 제가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당연하죠.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시동생한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우리 현수가 원래 그런 성격이잖니. 그리고 잠깐 멈춰서 생각하시더니 덧붙이셨어요.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 봐. 형이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마음인가 보네.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진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었겠죠. 시동생이 드디어 군대에 간 후에도 남편의 관심은 계속됐어요. 편지는 기본이고 면회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동생 부대 근처에 출장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들러서 보고 왔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시동생 면회 가야 해. 지난주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가야지. 혼자 있으면 외로워할 거야. 다른 집 형들은 그렇게까지 하나요? 제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오빠들이 남동생 군대 면회를 그렇게 자주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가면 많이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2주에 한 번은 꼭 갔어요. 시동생 부대에서 연락이 오면 남편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얼굴이 하얗게 질곤 했죠. 단순히 안부 전화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시동생한테 뭔가 특별한 감정이라도 있어요? 한 번은 정말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특별한 감정? 뭔 소리야? 그냥 동생이 걱정되는 거지.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다른 집 형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던데요. 우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남편이 잠깐 멈춰서 말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내가 더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했어요. 정말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인생에는 정말 운명적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순간이 바로 2016년 가을이었어요. 서연이가 5살이 된 그 해였죠. 집이 좀 좁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쌓인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게 됐는데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님, 이 상자는 뭐예요? 그냥 버려도 돼.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갈색으로 바랜 오래된 사진들, 젊은 시절의 시부모님, 남편의 학창시절 모습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이상한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20살 남짓해 보이는 앳된 얼굴의 남편이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서연이라고 착각을 할 만큼 비슷했어요. 그런데 사진 뒤를 보니 1992년 8월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1992년이라고요? 서연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잖아요. 그럼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다른 사진들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진들이 더 있었어요. 남편이 그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진, 분유를 먹이는 사진, 함께 낮잠을 자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아기가 조금 자란 모습의 사진도 있었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그 아기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남편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시동생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겨우 18살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거죠. 저는 사진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사진을 내밀자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치실 뻔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시더라고요. 어디서 찾았니? 상자에 있었어요. 이 아기가 시동생이죠.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날 밤이 정말 길었어요.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일까?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 사진을 본 후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들,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모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거든요. 현수 씨랑 시동생은 정말 아버지 아들 같아요. 동네 아주머니가 하신 이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시동생이 현수 씨 젊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유전자가 정말 신기하네요. 미용실에서 들었던 이 말도 이제는 섬뜩하게 들렸어요. 현수 씨가 시동생 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챙기시던데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분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그냥 많이 닮은 형제구나, 사이좋은 형제구나 하고 웃으며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모두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저만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시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신 말씀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 시동생 휴가 나왔구나. 현수 씨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정말 자기 아들 같다니까요. 맞아요. 현수 씨가 시동생 군대에 있는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나이 차이만 있었으면 완전 아버지와 아들이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시동생이 전역 후 취업 준비를 할 때의 일들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남편이 시동생의 이력서를 밤늦게까지 직접 써주고 면접 예상 질문을 뽑아서 연습시켜주고 심지어 면접 볼 때 입을 정장까지 직접 골라주던 모습들 말이에요. 여보, 시동생도 이제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할 일 아니에요?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의 반응도 이제는 이해가 돼요. 형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사회 경험이 없는데 혼자 어떻게 해. 하지만 그 형이 도와주는 이라는 표현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취업이 확정됐을 때 남편이 보인 반응도 그랬어요. 자기 일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일보다 더 기뻐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형수님, 저 드디어 취업됐어요.
시동생이 환하게 웃으며 소식을 알려줬을 때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표정이었거든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죠.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라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상하다는 생각만 계속해서 커져갔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의혹을 품고 지내던 중 2018년 설날이 찾아왔어요. 명절이라 시댁에는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삼촌, 고모, 사촌들. 1년에 한두 번 보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죠. 오후 늦게 차례를 지내고 저녁을 함께 먹은 후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좋은 술을 꺼내오셨고 어른들은 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우셨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니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신 삼촌도 얼굴이 붉어지며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 군대 시절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현수가 고등학교 때 참 말썽이었지. 삼촌이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떤 말썽이요? 남편이 말썽꾸러기였나요? 아, 그때 있잖아, 그 일. 삼촌이 남편을 보며 의미심장한 눈짓을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마치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삼촌, 그만해요. 남편이 조용히 말렸지만 삼촌은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어요. 뭘 그만해. 이제 다 옛날 일인데 뭐. 그때 고모가 끼어들으셨어요. 맞아. 그때 정말 깜짝 놀랐잖아. 고등학생이 애를 낳다니. 애를 낳았다고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고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방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 말 안 했구나. 삼촌이 술에 취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현수가 고2 때였나? 여자친구가 임신해가지고 삼촌.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정적이 흘렀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담배를 꺼내들며 시선을 피하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지금 말해주세요. 시동생이. 도대체 뭐라고요? 시동생이 당신 아들이에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저는 모든 답을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밤이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돌아가고 집안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진실만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저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같은 반 여자애랑 사귀었는데 그래서요? 피임을 못했어. 어린 나이라 그런 것까지는 생각도 못했지. 남편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임신한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그의 부모님이 완전히 반대하셨거든. 미성년자끼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시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고등학생이 임신이라니. 그것도 제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애가 낳겠다고 했어. 나도 키우겠다고 했고.
남편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고등학생이 무슨 자신감으로 제가 중얼거렸을 때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지. 하지만 그때는 어렸으니까.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애가 무서워진 거야. 현실을 깨달은 거지. 자기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어디든 보내달라고 했어.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키우시겠다고 하셨어. 자기네 막내 아들로 키우시겠다고. 출생신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 그리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으니까 어떻게든 방법이 있으셨던 것 같아.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또렷하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18년 동안 동생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내 친아들이야. 그 순간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남편이 시동생을 바라보던 그 깊고 간절한 눈빛, 지나칠 정도로 세심한 관심과 걱정. 사진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그 자랑스러운 표정. 모든 게 완벽하게 설명됐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딱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죠. 그럼 시어머님, 시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저만 몰랐던 거네요. 8년 동안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만 바보처럼.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말하고 싶었어. 수없이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무서웠어. 내가 나를 떠날까봐, 이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연이를 데리고 떠날까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 동정심.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서연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친정문을 두드렸을 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나오셨어요. 서연이 엄마, 이 밤중에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며칠만 있다가 갈게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서연이를 침대에 재우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현수랑 싸웠어? 그런 게 아니라 좀 복잡해요. 어머니께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첫날 밤에 남편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동생 잘 부탁해. 얘가 좀 어려서 챙겨줘야 할 게 많을 거야. 그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부인에게 동생을 부탁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죠.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부탁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시동생이 대학 입학할 때 남편이 한 말도 떠올랐어요. 대학생 됐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아직 애야. 우리가 잘 챙겨줘야 해. 그때는 과보하는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군대 면회를 그렇게 자주 간 것도, 취업 걱정을 그렇게 한 것도, 결혼 상대까지 꼼꼼히 따져본 것도 모든 게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몰랐어요. 8년 동안 저만 바보였던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서연이가 깰까봐 소리내지 않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배신당한 기분도 들고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새벽 5시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 집으로 돌아와 제대로 얘기하자. 사랑한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거든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시동생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 모든 게 뒤엉켜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친정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친정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어쩐 일로? 제가 인사를 드리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제가 황급히 일으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흔드셨어요.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8년 동안, 아니, 네 시동생이 태어난 지 2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와서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8년 동안 속인 게 엄마야. 현수가 말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계속 막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왜 그러셨어요? 무서웠어. 내가 우리를 떠날까봐. 이 복잡한 집안 사정을 견디지 못하고 서연이를 데리고 떠날까봐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도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에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현수를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었어. 그런 아이인데 내가 떠나면 이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그렇다고 저를 속이는 게 맞아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더욱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준이도 널 정말 좋아해. 친누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 너를 진짜 형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시동생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시동생은 자기 출생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했어. 전부터 몇 번을 물어보길래 웃으며 넘겼거든. 근데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가 우리를 위로하더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산 시간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형이 진짜 가족이에요 라고 하면서 시동생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을 걱정하는 시동생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한테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오랫동안 속이시면서 그래,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다시 고개를 깊이 숙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용서해다. 이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우리 가족을 지켜줘. 부탁한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는 가족을 지키려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하게 시동생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곧바로 온 것 같았어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도 조금 비뚤어져 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시동생을 보니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제 남편의 친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8년 동안 시동생이라고 부르며 지냈는데 말이죠. 거실로 안내해서 앉혔는데 시동생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다 아시죠? 응, 제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형이 다 말하더라. 시동생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실제로는 제 아버지였다니. 그런데도 계속 형이라고 불렀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탁하셨거든요. 밖에서는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나이 차이 때문에 형제로 사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시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18살 차이니까 아버지와 아들보다는 형과 동생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을 테니까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시동생 잘못은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인 아이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이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수님이 우리 집을 떠나실 건가요? 모르겠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떠나시면 안 돼요. 시동생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왜? 저한테는 형수님이 정말 누나 같은 존재거든요. 친누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어요. 시동생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도 저한테는 진짜 조카예요. 혈연이 어떻든 꼬였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도 형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진작에 말하지 못한 걸 매일 밤 술 마시면서 형수님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워요. 시동생이 두 손을 모으며 부탁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저는 형수님 없으면 정말 안 돼요. 그 순간 시동생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형수님이 없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시동생이 목을 매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형도 모두 형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시동생의 순수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절한 사과, 시동생의 진심 어린 부탁,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집에 오는 걸 보자마자 현관에서부터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계속 사과했어요. 일단 앉아요. 저는 남편과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8년 동안 결혼하기 전에라도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웠어.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떠날까봐.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날까봐. 전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 사실 우리 남동생이 내 아들이야 라고 어떻게 쉽게 말해. 그 말도 이해는 됐어요. 정말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동생한테도 미안했어.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평범한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해주면서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 싶어서. 평범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아버지였어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시동생한테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아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럴게. 약속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더 편하게 지내자고. 사랑해. 남편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 이런 나를 받아줘서. 그날 밤부터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난 후 우리 가족은 예상외로 더욱 가까워졌어요. 비밀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더 진솔하고 따뜻한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시동생도 이제는 훨씬 편해진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여전히 남편을 형이라고 부르지만 가끔 장난스럽게 아버지라는 표현도 쓰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형, 아니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동생이 농담조로 말할 때면 남편이 멋쩍게 웃었어요. 야, 아버지 소리 듣기 좋네. 남편도 웃으며 받아치곤 했어요. 저도 시동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론 여전히 시동생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단순한 시동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남편의 아들이자 어찌 보면 제게는 의붓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런 복잡한 관계보다는 지난 8년간 함께 만들어 온 가족의 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예민하게 감지했나 봐요. 엄마, 삼촌이 왜 요즘 아빠랑 더 친해진 것 같아? 서연이가 물어봤을 때 제가 답했어요. 원래 사이가 좋았잖아. 그래도 전보다 더 친한 것 같은데. 마치 진짜 아빠랑 아들 같아. 아이들의 직감은 정말 놀라워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해 가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죠. 병원 응급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의사가 나와서 상태가 심각하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남편과 시동생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큰 고비를 잘 넘기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2달여의 병원 치료와 재활을 거쳐 집으로 퇴원을 하셨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진 것 같다.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준이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있어서 이렇게 잘 컸어. 내가 진짜 누나 역할을 해줬거든. 어머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말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앞으로도 쭉.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진짜 가족. 선택하고 사랑해서 만들어진 가족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시동생도 그 무렵부터 더욱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고 저와도 더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형수님, 이번 주말에 소개팅 나가기로 했어요. 시동생이 어느 날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제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한번 만나보라고 하네요. 그래? 잘 됐다. 우리 시동생도 이제 연애할 때가 됐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동생이 드디어 결혼하게 됐어요. 그 소개팅에서 만난 회사 동료 선영 씨와 1년여간 사귀더니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형수님, 선영이 소개해 드릴게요.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키도 적당히 크고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시동생한테 형수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선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한테요? 네, 누나 같은 형수님이 계신다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계속 자랑하더라고요. 누나 같은 형수님이라. 시동생이 그렇게 생각해 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어요.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도준아, 결혼식장 예약은 했어? 예단은 어떻게 준비할 거야? 신혼집은 정했고? 남편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며 도와줬어요. 형,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동생이 말했지만 남편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좋은 업체들을 알아봤어요. 여보,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이 답했어요.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뿐이잖아. 완벽하게 해주고 싶어. 정말 그랬어요. 예단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장 선택,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걸 남편이 직접 챙겨줬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신랑 측 가족 소개 시간에 남편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잠깐 멈춰서 시동생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 동생이 이렇게 좋은 여성분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시동생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받아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형과 형수님,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특히 형수님께 감사해요. 진짜 누나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주셔서.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가족은 모두 모였어요. 그날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편의 표정도 훨씬 편해 보였고요. 도련님이 웃으며 형수님, 우리 가족은 특별하죠? 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가족이에요. 지난 13년간 겪어온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혈연이라는 끈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끈끈하게 만들어진 우리 가족, 선택과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